그날 회의실에서 내 상사가 내 프로젝트를 자신의 것으로 발표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런 아이디어는 내 수준에서 나올 게 아니야. 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존엄을 잃었다. 그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3년간의 노력을, 수백 번의 야근을, 가족을 포기한 대가를 한 번에 부정하는 칼날이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내 남편의 절친한 친구였고 회사 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내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강등 통보가 왔다. 접수원으로 이동해. 내가 더 적합할 거야. 인사팀장의 말은 차갑게 들렸다. 사무실에서 접수대로 옮겨진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껴야 했다. 그 시선 속에는 동정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저 여자, 프로젝트 훔쳐먹혔대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점점 낯설어지는 걸 느꼈다. 이게 나인가? 이 약한 여자가? 남편, 준호는 처음엔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다. 그는 회사에서 그 상사, 민준과 자주 술을 마시러 갔다. 민준이 형이 내 프로젝트를 맡아서 다행이야. 내가 계속했으면 망쳤을지도 몰라. 어느 날 저녁, 그가 취해서 한 말이었다. 그 순간 내 가슴에 무언가 쿡 찔리는 느낌이 들었다. 배신.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그냥 실망이었다. 나는 참았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회사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대부분 그렇게 한다. 참고, 버티고, 다음 기회를 노린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접수원으로서의 일상은 지옥이었다. 전화 받기, 방문자 안내, 커피 타기. 내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MBA를 딴 이유가 이거였나?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출근하며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살아야 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가족이란 게 뭐였지? 준호와 나는 결혼 5년 차였다. 아이는 없었다. 그가 원하지 않았다. 커리어 먼저 쌓자, 그의 말이었다. 이제 보니 그건 핑계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점점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 왜 나는 항상 참아야 하는가? 왜 민준 같은 놈이 승승장구하는가? 처음으로 복수의 씨앗이 싹튼 건 우연히 들은 대화였다. 접수대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민준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계약, 내 이름으로 바꿔. 원래 기획자 이름 지워. 그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그 계약은 바로 내 프로젝트였다. 3,400억 규모의 중국 기업과의 합작. 내가 밤낮 없이 자료를 모으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거였다. 이제 그 이름이 지워진다. 나는 그 순간 손이 떨렸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대신 그 대화를 녹음했다. 핸드폰을 몰래 켜서. 그게 시작이었다. 관찰. 기다림. 나는 민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일과, 습관, 약점. 그는 회사 내에서 왕처럼 군림했다. 여직원들과의 관계도 수상쩍었다. 특히 내 후임자이자 그의 비서인 수진. 그녀는 나를 보며 항상 미소 지었다. 언니, 접수대가 편해 보이네. 그 미소 뒤에 숨긴 우월감이 느껴졌다. 나는 참았다. 하지만 밤에 집에서 그들의 관계를 검색했다. 소셜미디어, 이메일 흔적. 준호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그 속에 민준과 수진의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 밤 호텔에서 내 남편은 모르는 척했지만 그 메시지는 명확했다. 민준은 수진과 불륜 중이었고 준호는 그걸 알고도 덮었다. 이 발견은 나를 무너뜨렸다. 아니, 오히려 세웠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웠다. 먼저 내 심리를 다스려야 했다. 왜 복수해야 해? 스스로 물었다. 그냥 이혼하고 새 출발하면 되지. 하지만 그건 너무 쉽다. 그들은 나를 짓밟고 올라섰다. 민주는 내 프로젝트로 승진했고 수지는 내 자리를 차지했다. 준호는 그걸 방관했다. 임랭 콩큐도옥 AI. 나는 그걸 깨달았다. 침묵은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회사에서. 나는 천천히 움직였다. 먼저 익명으로 회사 내부 감사팀에 제보했다. 프로젝트 도용 의혹 증거는 그 녹음 파일의 일부. 하지만 전부를 주진 않았다. 그들은 조사했다. 민주는 당황했지만 빠르게 수습했다. 오해야,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그의 이미지가 약간 금이 갔다. 나는 지켜봤다. 그의 스트레스가 쌓이는 걸로 그는 더 자주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 다음 수진을 타겟으로 했다. 그녀의 약점은 야망이었다. 나는 접수대에서 그녀의 방문자를 관찰했다. 중국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그녀가 실수하는 걸 봤다. 통역을 잘못했다. 나는 그걸 메모했다. 나중에 익명 메일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냈다. 귀사와의 계약, 비서의 실수로 인해 재검토 필요. 수지는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민준에게 매달렸다. 그들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건 내 계획의 일부였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파탄이 클 테니까. 준호에 대한 건 더 아팠다. 그는 내 남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적이었다. 나는 집에서 그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민준의 메시지. 수진 일, 내가 좀 도와줘. 준호는 그걸 도왔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웃었다. 여보, 피곤해, 물었다. 내 미소는 차가웠다.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내 심리가 변했다. 처음엔 분노였다. 하지만 이제는 냉정한 계산. 이게 나인가? 밤마다 물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다시 약자가 된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회사 법무팀에 접근했다. 접수원으로서 서류를 다루는 이점. 나는 계약서 원본을 봤다. 거기엔 여전히 내 이름이 있었다. 민준이 바꾸려 했지만 법적 절차가 남아 있었다. 그게 내 무기였다. 민준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그는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다. 접수대에서 우편물을 처리하며 그의 개인 우편을 봤다. 은행 거래 내역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걸 복사했다. 하지만 바로 사용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의 생일 파티가 다가왔다. 회사에서 크게 열었다. 나는 접수원으로서 그 자리에 서빙을 해야 했다. 와인 따라줄래?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 조롱이 있었다. 나는 따랐다. 하지만 그 와인에 약간의 무언가를 넣었다.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그냥 상상했다. 내 인내가 한계에 다가왔다.
파티 후 그는 취해서 수진과 호텔로 갔다. 나는 그걸 추적했다. 핸드폰 GPS 앱으로. 준호의 핸드폰에 깔아둔 거였다. 그는 모르고 있었다. 호텔 로비에서 사진을 찍었다. 증거. 하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수진에게 익명 메시지를 보냈다. 너의 불륜 회사에 알릴까? 그녀는 당황했다. 민준에게 상의했다. 그들은 더 조심하게 됐다. 하지만 그 조심이 오히려 틈을 만들었다. 준호와의 관계는 점점 차가워졌다. 그는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나는 대답했다. 일이 힘들어서. 하지만 내 눈은 그를 꿰뚫었다. 너도 알잖아. 속으로 말했다. 그는 피했다. 민준 형이 내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대. 축하해야지.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래, 축하해. 하지만 내 웃음은 메아리 쳤다. 복수의 메아리. 나는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밤에 잠이 안 왔다. 꿈에서 민준을 죽이는 장면이 나왔다. 깨어나면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맞아. 하지만 다음 날 회사에서 그의 오만한 태도를 보면 다시 결의가 섰다. 한국 사회는 이런 놈들을 보호한다. 법과 도덕이 그들의 편이다. 그래서 나는 그걸 이용해야 했다. 법을 무기로. 회사 내부 고발 시스템을 이용했다. 이번엔 자금 유용 증거를 첨부. 하지만 내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조사팀이 움직였다. 민주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는 똑똑했다.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 그건 오해야? 내 개인 자금을 그는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은행 내역, 우편물. 나는 천천히 흘렸다. 익명으로. 수지는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방문했다. 괜찮아, 물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봤다. 언니, 왜? 그녀는 의심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걱정돼서.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그녀의 고통이 내 고통을 덜어주진 않았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복수는 쾌감이 아니라 무게였다. 준호는 불안해졌다. 회사 분위기 이상해. 민준 형이 조사받아. 그는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하지만 속으로 웃었다. 그는 모르고 있었다. 내가 그 조사의 배후라는 걸. 나는 그의 핸드폰을 더 자주 봤다. 민준과의 대화. 내 아내, 의심스럽지 않아? 민준이 물었다. 준호는 부정했다. 아니, 그녀는 약해. 그 말에 내 가슴이 찔렸다. 약해. 이제 보니 그게 나의 무기였다. 그들은 나를 과소평가했다. 나는 계획을 다음 단계로 옮겼다. 중국 클라이언트와 연락했다. 익명으로. 계약서 원본에 내 이름이 있어? 도용됐다. 증거를 보냈다. 클라이언트는 분노했다. 그들은 민준을 압박했다. 재검토하겠다.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민준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나를 불렀다. 접수대로. 너, 이 일에 관련됐어? 그의 눈이 붉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내 눈빛은 그를 비웃었다. 그 순간 내 심리가 변형됐다.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냉정한 쾌감. 하지만 그 쾌감 뒤에 공허가 있었다.
이게 끝나면 나는 뭐지? 물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조사가 본격화됐다. 민주는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일시적일 뿐이야,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나는 지켜봤다. 그의 집을 몰래 관찰했다. 밤에 차를 타고 가서 그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수지는 그를 버렸다. 이제 끝났어. 그녀의 메시지였다. 나는 그걸 봤다. 해킹 앱으로. 준호의 핸드폰을 통해. 준호는 나에게 왔다. 민준 형이 힘들어해. 내가 좀 도와줄 수 없어. 그는 물었다. 나는 웃었다. 내가. 접수원이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당황했다. 너 변했어? 말했다. 맞아. 변했다. 너희 때문에.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회사에서 민준의 자금을 도운 적이 있었다. 증거가 있었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익명제보로 준호도 조사 대상이 됐다. 그는 패닉에 빠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집에서 소리쳤다.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제 그는 나를 의심했다. 너 관련됐어? 물었다. 나는 부정했다. 왜 나를 의심해? 눈물을 흘렸다. 연기였다. 그는 미안해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가짜였다. 민주는 반격을 시작했다. 그는 똑똑했다. 내 과거를 파헤쳤다. 그 여자,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그는 회사에 퍼뜨렸다. 나의 강등 이유를 왜곡해서.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동정에서 의심으로. 나는 그걸 느꼈다. 하지만 참았다. 그의 반격이 내 계획을 더 세밀하게 만들었다. 나는 법무팀에 접근했다. 계약서 원본 보여주세요. 접수원으로서의 권한으로. 그들은 주었다. 거기 내 이름이 있었다. 나는 복사했다. 중국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났다. 카페에서. 저는 원래 기획자예요. 이 증거를 보여줬다. 그들은 놀랐다. 그럼 왜 접수원이죠? 물었다. 나는 설명했다. 도용. 그들은 동의했다. 계약 재검토. 당신 이름으로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증언해야 했다. 공개적으로. 그 순간 도두가 왔다. 이게 맞아? 내 인생이 더 망가질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증언했다. 회사 청문회에서 민준 씨가 제 프로젝트를 도용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는 분노했다. 거짓말, 소리쳤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녹음, 서류. 수지는 도망쳤다. 사표를 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새 직장에 익명으로 제보. 불륜과 도용연루. 그녀의 커리어가 무너졌다. 나는 그녀의 소셜을 봤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의 포스트.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싫었다. 내가 괴물이 됐나? 준호는 이혼을 요구했다. 너 미쳤어?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그래, 이혼하자. 하지만 재산 분할에서 나는 그의 약점을 이용했다. 내가 민준을 도운 증거 있어 협박했다. 그는 항복했다. 대부분의 재산을 주었다.
민주는 해고됐다. 하지만 그는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나를 상대로. 재판이 시작됐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나를 공격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 주장했다. 맞아. 하지만 증거가 나의 편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내 심리가 더 변했다. 이제는 무감각. 고통도 쾌감도 없었다. 그냥 논리. 라직 체트 체이. 재판은 길어졌다. 민주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증인을 매수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걸 예상했다. 그의 통화를 녹음했다. 불법이었지만 필요했다. 변호사에게 제출. 증인 매수 시도 재판은 내 승리로 기울었다. 그는 패배했다. 벌금과 명예 실추.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회사에서 잘렸다. 분쟁 유발 이유였다. 나는 예상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중국 클라이언트가 나를 불렀다. 우리 회사로 오세요, 제안했다. 3,400억 계약의 기획자로서. 나는 받아들였다. 새 시작. 하지만 새로움은 없었다. 내 안은 텅 비었다. 수지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병원을 알았다. 방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를 체크했다. 그녀는 무너졌다. 모든 게 끝났어. 그녀의 친구에게 한 말 나는 그걸 들었다. 소셜 해킹으로. 만족. 아니. 그냥 사실. 준호는 이혼 후 새 여자를 만났다. 젊은 여자. 나는 지켜봤다. 그의 삶이 다시 안정되는 걸 하지만 나는 개입했다. 그의 새 회사의 제보. 과거 자금 유용, 그는 다시 조사받았다. 그의 삶이 흔들렸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제발 그만해 대원했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시작했어. 전화를 끊었다. 이 과정에서 내 인성 사라졌다. 친구들은 나를 피했다. 너 무서워? 한 친구가 말했다. 맞아. 나도 나를 무서워했다. 밤에 거울을 볼 때 눈빛이 달라졌다. 냉정하고 계산적. 이게 복수인가? 아니, 파괴인가?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민주는 파산 직전이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카페에서.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말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있었다. 나는 봤다. 그의 약함. 용서. 그게 뭐지? 물었다. 그는 떨었다. 제발 오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계약서에 내 이름이 있었어. 그게 다야 말했다. 떠났다. 그 후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 실려갔다. 뉴스에 나왔다. 기업인 자살 미수. 나는 그 뉴스를 봤다. 무감각하게. 내 탓인가? 물었지만 대답은 그의 선택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약자는 그렇게 끝난다. 나는 새 회사에서 일했다. 승진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며 과거를 생각했다. 멈췄어야 했어. 하지만 후회는 사치였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안에 남았다. 수지는 해외로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행적을 추적했다. 필요 없었다. 하지만 습관이 됐다. 관찰. 기다림.
준호는 파괴됐다. 그는 알코올 중독이 됐다. 나는 그의 병원을 알았다. 방문했다. 왜 왔어? 그는 물었다. 보고 싶어서. 거짓말. 너 괴물이야? 말했다. 나는 웃었다. 너희가 만들었어. 새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정했다. 꿈에서 그들의 얼굴이 나왔다. 민준의 눈물, 수진의 창백함, 준호의 애원. 나는 깨어나 땀을 흘렸다. 이게 대가인가? 물었다. 정신과를 찾았다. 복수 후유증 의사는 말했다. 나는 약을 먹었다. 하지만 효과 없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민주는 회복됐다. 그는 새 사업을 시작했다. 작은 회사, 나는 지켜봤다. 그의 성공을. 하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아직. 그의 사업이 커지면 다시. 수지는 돌아왔다. 한국으로. 새 직장을 구했다. 나는 그녀의 이력서를 봤다. 해킹으로. 과거 불륜이 제보했다. 그녀는 다시 실직했다. 그녀는 나에게 메시지 보냈다. 언니, 왜? 그만해. 나는 답하지 않았다. 준호는 재활 중이었다. 그는 나에게 소송을 걸었다. 정신적 피해, 하지만 증거 부족. 패소. 그는 더 무너졌다.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천재 기획자 소문났다. 하지만 내 안은 텅 비었다. 이게 승리인가? 물었다. 아니. 그냥 생존. 어느 날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화해하자 말했다. 그는 변했다. 겸손해졌다. 나는 만났다. 왜? 물었다. 내가 옳았어 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야망이 보였다. 복수. 나는 웃었다. 늦었어. 그 후 그의 새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클라이언트 이탈. 내 개입이었다. 익명으로. 내 심리는 이제 왜곡됐다. 모든 사람을 의심했다. 동료, 친구. 배신할까 생각했다. 고립됐다. 수지는 자살했다. 뉴스. 젊은 여성 자살, 원인 불명.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 탓. 하지만 후회. 없었다. 그냥 사실. 준호는 나에게 왔다. 수진 죽었어. 내 탓이야. 소리쳤다. 나는 대답했다. 내 탓도 있어. 그는 울었다. 나는 봤다. 그의 약함. 민준의 사업은 파산했다. 그는 사라졌다. 해외로. 나는 홀로 남았다. 회사 톱. 하지만 행복. 없었다. 새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정했다. 꿈에서 그들의 얼굴이 나왔다. 민준의 눈물, 수진의 창백함, 준호의 애원. 나는 깨어나 땀을 흘렸다. 이게 대가인가? 물었다. 정신과를 찾았다. 복수 후유증 의사는 말했다. 나는 약을 먹었다. 하지만 효과 없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을 설득했다. 계속 살아. 이게 내 선택이야. 하지만 그 선택이 나를 갉아먹었다. 민주는 회복됐다. 그는 새 사업을 시작했다. 작은 IT 회사, 나는 지켜봤다. 그의 웹사이트, 소셜.
그의 성공을.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과거 실수에서 배웠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야망이 그대로였다. 나는 개입했다. 그의 클라이언트에게 익명 메일. 과거 도용 이력 클라이언트가 이탈했다. 그의 사업이 흔들렸다. 그는 스트레스로 다시 술에 빠졌다. 나는 그걸 봤다. 그의 포스트. 왜 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싫었다. 수지는 돌아왔다. 한국으로. 그녀는 새 직장을 구했다. PR 회사. 나는 그녀의 이력서를 봤다. 해킹 앱으로. 그녀의 과거를 제보했다. 불륜과 도용 연룩 회사에서 그녀를 해고했다. 그녀는 절망했다. 친구에게 메시지. 끝났어. 나는 그걸 읽었다. 그녀는 나에게 연락했다. 언니, 제발 그만해. 미안해, 대원. 나는 답했다. 늦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통화에서. 그 후,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 뉴스에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친구를 통해. 내 탓인가?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그녀의 약함이었다. 한국에서 그런 약함은 용납되지 않는다. 준호는 재활 중이었다. 그는 나에게 소송을 걸었다. 정신적 피해 배상. 하지만 증거가 약했다. 재판에서 그는 울었다. 그녀가 나를 파괴했어요. 판사는 물었다. 증거. 그는 제시하지 못했다. 패소. 그는 더 무너졌다. 알코올로 돌아갔다. 나는 그의 집 근처를 지나며 봤다. 쓰레기처럼 사는 그를. 내 회사 생활은 성공적이었다. 천재 기획자 동료들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모두 잠재적 배신자. 나는 고립됐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 너무 차가워. 말했다. 맞아. 차가움은 내 방어였다. 어느 날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이메일. 화해하자. 만나자. 나는 만났다. 카페. 그는 변했다. 마른 몸, 피곤한 눈에 내가 옳았어. 미안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계산이 보였다. 복수. 나는 생각했다. 용서 안 해. 말했다. 그는 고개 숙였다. 제발.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내 사업 곧 끝날 거야. 속으로 말했다. 그 후 그의 회사에 더 압박. 경쟁사의 정보 흘림. 그의 사업은 파산했다. 그는 해외로 도망쳤다. 소문. 수지는 퇴원 후 사라졌다. 시골로. 나는 추적하지 않았다. 피곤했다. 준호는 나에게 마지막 전화. 너 행복해?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너는. 그는 끊었다. 나는 홀로 남았다. 성공했지만 빈 껍데기.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 안에서 계속됐다. 매일 그들의 고통을 떠올렸다. 쾌감. 없었다. 그냥 습관. 민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수지는 잊혔다. 준호는 재기했다. 작은 가게. 나는 지켜봤다. 하지만 손대지 않았다. 왜? 모른다. 회사에서 나는 톱이 됐다. 하지만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게 나인가?
어느 날 거울에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낯설었다. 이게 승리인가 아니면 패배인가?